안녕하세요. 메디아트 원장입니다. 오늘은 리프팅 레이저, 써마지 리프팅 레이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세라, 그리고 써마지, 그래서 요즘 올써마지라고도 얘기 많이 하고 리프팅 레이저의 대명사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써마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팅 레이저를 설명할 때 써마지, 고주파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고주파, 이런 매질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레이저를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크게는 초음파, 고주파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주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라디오 프리퀀시, 영어로는 RF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전류입니다. 전류. 따라서 이제 전기가 흐르는 플러스 양극과 음극이 있어야 되고,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마이크로웨이브가 될 텐데 온다 리프팅 레이저죠. 얘네랑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고주파 장비는 얘네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저항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저항 자체가 마찰열을 통해서 발열이 되고, 그 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조직 자체가 이렇게 데워지게 되는 겁니다. 높은 열이 이렇게 고루 전달이 됨을 통해서 열 변성을 통해서 우리가 리프팅 레이저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술이 있고, 마이크로웨이브는 그거랑 이제 조금 또 다른 차원인데 굳이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써마지는 어쨌건 RF라고 하는 장비고, 중요한 건 이제 고주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거는 이제 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울세라 같은 경우인데, 울세라는 딱 한 포인트에 아주 높은 열을 탁 때리는 건데, 고주파 장비는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 전체를 이렇게 열을 전달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이제 좀 특장점이 생길 수 있겠죠.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피부를 당겨준다든지 피부 자체가 이렇게 탄력을 더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써마지가 이제 정말 대명사처럼 이렇게 되게 비싼 시술이잖아요, 이렇게 대명사가 됐느냐? 우리가 어떤 의료에 있어서 병원에서 하는 모든 시술들의 치료 기준은 미국 FDA입니다. 정부 기관에서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정말 안전성 효과들이 입증이 됐었을 때만이 어떤 그 치료의 작대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가장 최초로 장비로서 리프팅 효과를 인정받은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거의 25년 전이죠. 비침습적 수술을 하지 않고도 타이트닝을 시키는 그러한 용도, 그러한 목적이 달성이 된다라고 해서 승인받은 최초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장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건 1세대 장비가 나온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조금 더 대중화된 거는 써마지는 CPT, 그게 이제 한 10년 정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써마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게 열이 통째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피부, 표피에도 통증들이 당연히 느껴지잖아요. 안면 신경술이 있다 보니까 그런 통증들이 리프팅 레이저에 항상 이게 숙제인 거죠. 열이 들어가면 뜨겁고 아프고 그런 통증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3세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약간 진동 기능을 넣어가지고 통증을 좀 줄인 걸로 그전 세대에 비해서는 그런 걸로 조금 유명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4세대 장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3세대랑 비교해 봤었을 때 팀 면적 자체가 30%가량 증가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자체가 당연히 커지니까 샷수가 이제 줄게 되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써마지는 샷에 얼마, 그것도 되게 비싸잖아요. 장비 자체가 비싼 것도 있고 소모품이 비싼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한 20-30% 정도 이렇게 사이즈 자체가 증가하다 보니까 샷수 자체가 많이 낮아지는, 속도도 개선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통증에 대해서도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4세대부터는 이제 샷당 마찰력을 통해서 이 저항값을 통해서 효과를 보는 건데, 그거를 이제 측정하는 기술이 하드웨어적으로 발전이 됐다라고 하고, 좀 더 정확한 시술이 가능한 게 써마지 FLS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제 고주파 장비의 정말 대명사인 써마지 잠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써마지가 FDA 승인을 받았는지, 내지는 대명사가 될 만큼 좋은 장비인지, 개인적으로 그냥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논문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이후에 FDA 승인을 받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논문입니다. 센터에서 8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눈각 주름 치료를 단 한 번만 시술을 했었는 하고, 이제 그 이후에 6개월 동안 이제 추적 관찰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과 자체가 83.2%의 환자에서 수치 이상의 주름 개선, 점수 형상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눈썹 위치가 올라가는, 흔히 말하는 리프팅 현상 자체가 관찰이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심각한 부작용이 없었던 게 이제
FDA 승인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고 봐지고요. 눈가 조직을 갖다가 이제 타이트닝을 시키는 데 있어서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고주파를 이용했었을 때 효과가 있다. 써마지가 FDA 승인을 받게 한 큰 역할을 한 논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써마지의 기전을 정확하게 입증한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써마지를 통해서 고주파 양배를 통해서 피부 진피의 어떤 조직학적인 변화, 실제 이제 써마지 시술 전후의 피부를 이제 떼어내가지고 한민형으로 이제 관찰을 한 거겠죠. 관찰을 했었을 때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났느냐라고 보는 건데 콜라겐 타이트닝 자체가 일어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즉각적인 라인 정리가 될 수 있고 그 이후에 있어서도 시술 이제 8주까지도 콜라겐 자체가 발현이 증가가 되고 새로운 콜라겐이 이제 생성이 됨으로 인해서 실제 이제 볼륨감이 채워지는 게 이제 입증이 된 논문입니다. 써마지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기전이라고 알고 있는 즉각적인 수축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갔었을 때는 피부의 재생을 통해서 탄력을 더한다. 조직학적으로 실제 우리가 딱 관찰을 했던 그러한 논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